나 진도 더 나가고 싶은데 더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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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그냥 조금 몰아서 얹어서 줄게요. 뭘 할 거냐면요. 딴 건 아니고요. 그냥 다음에 한 번 할까? 이거 명제가 뒤에 있는 그 절대부등식 파트 때문에 부등식 증명 그것 때문에 좀 개수가 좀 많거든요. 오늘 화요일, 오늘 월요일, 요거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너네는 그냥 가볍게 6번 끊을게요. 두 번씩 합시다. 대신에 그럼 함수가 겁나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함수의 개수가 아마 4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수의 유형이 43개인가? 함수 유형이 43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함수 때 20개 나가시면 아니 더 나가려고 해도 설명이 시간이 애매해요. 지금 아까 질문 받다가 시간을 다 까먹어가지고 10분 남았거든요. 찍먹이요? 찍먹이 근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진짜 어릴 때? 그 수학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난 선행을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니네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애들을 몇 번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와, 시간 낭비구나.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그냥 맛보기 형태나 아니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백날 첫날 뭐 수상, 그 다음은 수학, 그 다음은 수원, 그 다음은 수투, 그리고 미적,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뭐 기하 이런 것들 다 한다 쳐도 결론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서 봐도 그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와, 쓸데없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내가 그 얘기 안 했냐? 난 처음에 과학에서 수학으로 갈아타고 나서 과학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수학으로 옮기고 나서 첫 수업을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했는데 인수분해를 실수했다니까? 그때 애들한테 지금도 미안하다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시켰더니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잠깐만.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시켰더니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는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 뭐부터 하라고 하냐. 공통인수부터 봐. 공통인수부터 챙겨. 무조건 공통인수부터 봐야지.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얘부터 빼고 나서 이렇게 보면 돼 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에 이걸로 봤어요. 이걸로 봐가지고요. 1, 2, 2, 마마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애는 막 2, 4, 1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그러게? 이게 왜 정답이지? 이거 왜 되지? 막 이러고 개뻘짓하고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되게 좀 미안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이런저런 여러 경험치들이 쌓이고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워낙 명제 쪽에 대해서 몇 개를 나가봤자라서 그 인트로를 일단 좀 하기는 할게요. 될 시간까지. 대신에 숙제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근데 몇 번 준다고 뭐 차이는 없겠지?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한 선생님, 구주입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습니다만 그런 선생님들이 혹시나 있는 학원을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은 조심하시고요. 자, 명제 정의. 명제가 뭐예요? 명제가 무엇입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봤을 때, 야, 그거 네가 틀렸어. 야, 네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뭐예요? 참거짓을. 나 분명 살살 썼다고 생각하는데,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명제라고 하는 거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얘가 문제죠. 조건이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방정식 혹은 부등식 같은 경우처럼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그런 식을 이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이제 포함되는 애 중에서 하나가 조건 중에서 그 애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말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애를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사실은 뭐 거짓이 되는 애, 수두룩 빽빽한 애들은 알 바 아니고 그 참이 되도록 하는 소수 몇몇 아이들만 챙겨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조건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명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Q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건과 조건이지만 이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서 퓨전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명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새 여러분들은 퓨전이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부정이라고 하는 거, 아빠의 정.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웃지 마요. 찔리니까. 다 나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3초만 더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고마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아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여집합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죠. 어떤 애를 싹 뒤집어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하는 거, 조건이라고 하는 건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 중간값 어디인가 회색 분자는 쳐내야 돼요. 흑백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흑백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P의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기호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not P라고 하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not P의 not P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부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접속사 같은 것들 또는 그리고 모든 어떤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또는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서로 네, 상반되는 내용이고요. 모든과 어떤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서로 상반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명제 부분에서 얘기할 때 또는이라고 하는 걸요. 마치 집합의 기호처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집합에서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명제 부분에서는 얘를 뾰족뾰족하게 표현해서 실제로 있는 기호예요. 내가 만든 기호 아니고요. 또는 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그래서 P 또는 Q라고 하거나 얘를 부정하게 되면 그거의 반대말 P and Q라고 합니다만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등 과정에서 배우게 되신다면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대학교 때 배워요.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ll 이라고 하는 거의 부정은 뭐가 된다? some이 되는 거죠. 어떤이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부정할 때, 문장을 뒤집어 줄 때는 항상 뭐까지? 그 접속사까지, 그리고 뭐까지? 여기 있는 요 형용사까지도 부정을 해서 꼭 뒤집어 줘야 한다. 근데 그럴 때 가끔 이 부정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과정이 대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끔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유리수에서 라고 하는 그 모든 유리수에서 A 뭐 B분의 A는 뭐 B분의 A로 식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어떠한 P 그 명제라고 한다면 그 명제를 부정할 때 그 모든 유리수가 부정되면 뭐예요? 유리수를 부정할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함정 같은 경우는 유리수에서 라고 하는 그 포인트 자체는 대전제로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큰 테두리, 전체 집합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집합이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할 때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을 P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여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제한이 들어가죠. 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 명제에서 얘기할 때는 대전제라고 해서요. 그 대우 같은 거나 뭐 여러 같은 거에서 나올 때 뭐 어떤 무엇 중에서 라고 나오는 그 아이들이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유니버셜 set,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부정을 하거나 뒤집어 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명제 이 부분부터 이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낮이 되기 전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는 집합 끝까지 풀어와 주세요. 최소한 핸드폰을 어디다가 패대치기를 하니? 지금 여기서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인단다? 최소한 16번까지 많이 나가면 될 수 있는 만큼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인트로만 간단하게 하고 관뒀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빠르게 보고 다시 한번 적으면서 시작할게요. 명제라는 게 뭐였죠?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다? 참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은 뭐였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어떠한 식, 또는 문장 같은 거를 이제 뭐라 한다?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뭐였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명제에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얘가 아닌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표현할 때는 P를 부정한다 라고 하면은 P의 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물결 모양을 이용해서 not P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정의 특징 중에 하나,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과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그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가 아닌, 즉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장을 부정할 때에는 뭘 쓴다? 어떤 부정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또 뭐 예를 들면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부정을 해주시면 모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가 될 것이고 모든 이라고 하는 애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줬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쓸데없는 표현이긴 한데 P 이고 Q라고 하는 내용 대신에 뭘 쓸 수 있었다? 이걸 표현하게 되면 P 이고 Q라고 쓸 수 있었다. 니네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수업 때 제가 쓰기 싫으면 이고 대신에 요걸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 또는 Q이다 라고 하는 건 P 또는 Q이다 라고 쓸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기호를 보시면 이런 뜻을 가지는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건은 명제입니까? 분명 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명제라는 건 참이나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거짓인 명제든 참인 명제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명제라고 한다 했다면 조건이라는 거 하나 단독으로는 명제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조건을 연결해서 조건을 연결해서 라는 식으로 길게 이게 연결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얘는 뭐가 된다? 명제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얘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 얘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P의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해당하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이 될 테니까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P
P이면 Q이다 라고 화살표 한 줄짜리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앞부분을 뭐라 부르고 가정이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애를 뭐라 부른다? 결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사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명제라는 건 결국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합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조건들을 진리집합으로 생각한다면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 가정과 결론, 즉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 죄송해요. 요거까지 하고 갈게요. P이면 Q이다 라는 게 만약에 명제가 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이? P이면 Q이다 라고 쓰고 진리집합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P는 이면 Q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명제로 표현하게 되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집합상으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다 진행되셨죠? 여러분들이 특강 시간에 혹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명제에 대한 칸이 틀렸네요. 명제에 대한 역과 대우에 관해서 할 겁니다. 그 어떠한 명제가 그냥 명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명제 원래 상태의 명제라고 해서 이제 원명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명제라고 할게요. 만약에 명제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가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역에 대한 역명제는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Q이면 P이다 라고 쓰는 게 역명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대우명제는 그럼 뭐죠? 뒤집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정까지 해버리는 거를 대우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여러분들은 아마 안 배우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 옛적 먼 옛날에 언제적 내가 교복 입을 시절 그때쯤 언젠가는 이 외에 한 가지를 더 배웠었어요. 쓰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쓸데없어요. 자, 뭐라고 했었냐면 이라고 했어요.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명제 상태 그대로 돼 있는 상태로 부정만 해요. 그래서 not P면 not Q이다 라고 쓰는 걸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조건표로 적어서 확인을 하신다면 어떠한 원명제가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원명제라고 한다면 얘에 대하여 뭐가 역명제가 Q이면 P이다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나오는 대우명제가 not Q이면 not P가 될 거고요.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색깔이 너무 거슬린다.
아니지. 얘도 다른 색으로 해서 뭐라는 거야. 음메! 그러면 다시 이 대우명제를 영명제를 취하게 된다면 뭐가 되죠? 앞뒤 자리 다시 바꿔서 not P면 not Q이다가 될 것이고 이 둘 사이엔 서로 또 무슨 관계가 된다? 대우 관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옛날 옛적 먼 옛날 내가 교복 입을 시절 그 시절에는 대각선도 봤다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뭐라고? 서로 무슨 관계? 이 관계. 얘도 뭔 관계? 이 관계라고 했었다고요. 하지만 교과 과정에서 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싸그리 싹 다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명제와 대우명제라는 거를 왜 알려줬냐라고 하면 가정과 결론 뒤집는 거 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이거를 진리집합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걸 진리집합상으로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뭐죠? P면 P는 Q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Q는 P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우명제는 뭐가 돼요? not Q, 미안해요.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됩니다. 어디서 배웠었냐면 여러분들 집합의 포함 관계상으로 배우셨어요. 집합의 포함 관계상으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관계식들 있죠. 뭐 P 교 Q는 P가 되고 P 합 Q는 Q가 되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얘를 뒤집었을 때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라고 했죠. 뭐일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이게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뜻이 되죠. 즉 뭐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요. 지금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 기호 그대로 저기 말에다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이제 한 줄로 표현하는 요 짝대기 하나짜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거는 이쪽이면 얘면 얘다. 가정 결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되면 얘도 되고 얘도 되면 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반대는 따로 쓸 거예요. 요런 식으로 따로 쓸 겁니다. 두 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명제가 참이라고 하여 여기 참이 되리라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역은 반드시 거짓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항상 기억해. 얘는 역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네, 대우까지 진행했죠.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한 10분? 20분 수업 영상 일부러 안 올리고 제가 모아놨는데요. 그것까지 붙여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한번 확인해 보죠.
뭐죠? 방금 전에 그냥 일반적인 가정과 결론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 그죠? 이때 앞에 있는 이 조건을 가정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뒤에 있는 애를 이제 결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그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가정을 따로 뭐라고 부른다? P는 Q에 대한, 밑에다 써야 되는데. P는 Q에 대한 뭐가 되죠? 필요 조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Q는 P에 대하여 충분 조건이 됩니다. 수업 때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강으로 들었을 때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 수업을 듣고 올라와서 저희 고인 박세은 씨와 이제 우리 영은이가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요? 그러네요. 맞네요. 죄송해요. 니들이 맞아요. 제가 순간 뇌를 뺐어요.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은 한번 원래대로 원칙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필요 조건 충분집합이라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진리집합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 Q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P라는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인 건데, 이거를 진짜 원래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P라는 애는 Q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Q라는 애 안에는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P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를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사람이고요. 사람이면서 남자고요. 이제는 안경을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니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대표적인 성분, 구성 요소 하나를 나한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를 뺀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를 들면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남자라는 조건을 빼버린다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매하죠? 무언가가 있겠죠, 또? 어쨌든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요소 안에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얘는 남자죠. 그죠? 그 남자라는 거는 혹시 정은처럼 생긴 애가 남자야 라고 해서 내가 기준이 되나? 그러면은 정근이라는 그 기준점이 빠지게 되면 남자가 뭐였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나는 바꿔 얘기하면은 Q라는 게 뭐예요? 남자라고 하는 그 안에 범주에 그 장씨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자라고 하는 그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더 큰 범주에 되어 있는 이 큰 그룹에 있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남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또 따로따로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엔 예를 들면 나 말고 나연이로 얘기할까요? 나연이는 안경을 쓴 사람이 되기 충분하죠. 이미 안경 쓰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좀 꼴이 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꼴대가 공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공이 꼴대에 들어가기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꼴이라는 거를 넣기 위해서는
그 꼴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사람은 자고로 유치할수록 더 잘 외워지는 거다 라고 내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여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실제로 변명을 하자면 이건 나만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또 그림을 또 기깔나게 못 그려서 제가 또 양해를 좀 구하고 표현을 해드리자면 뭔가처럼 생겼죠? 총이죠, 총? 총은 뭐가 나가요? 총알이 나가죠? 총알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무언가 사람에 맞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팍 하고 피가 튀죠. 총을 쏘면 피가 튀어요. 뭐라고요? 총을 쏘면 뭐가 돼요? 피가 튀어요. 총을 쏘면 피가 튀어요. 화살표 방향을 기억하시면 돼요. 쏘는 애가 화살표를 발사하는 그쪽이 충분 조건이고요. 받는 애가 필요 조건입니다. 안 까먹으시겠죠? 하여 마지막으로 만약에 P이면 Q이지만 Q이면 P이다. 즉 P와 Q가 같은 영향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P이면 Q도 되지만 Q이면 P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조건을 뭐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나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깨부시는 걸 좋아해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선생님 왜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충분이 앞에 있고 필요가 뒤에 있는데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단어 처음 만든 사람 이미 고인이 되셨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서 찾아가서 항의하세요. 그리고 그 왜 하필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네 이름이 왜 윤하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림 잘 그렸다, 그치? 미안.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안 까먹겠죠, 그죠?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부끄러움에 지워버렸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중반부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 명제부터 시작해서 대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참인 관계라고 할 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까지 이야기했고요. 필요한 것들만 한번 확인하면서 대표 유형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유형 1번. 먼저 뭐부터 해요? 지우겠습니다. 대표형 1번.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확인합시다. P 또는 not Q의 부정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not P 이고 Q라고 고쳐주셔야죠.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변형해 주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A가 B보다 작다의 반대말은
뭐게요? A가 B보다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죠. 그 다음 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초중등 학원에서 그 한마디로 고등학교 과정을 안 가르쳐 보신 분들 중에서 부정을 잘못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그거 정색하면서 그 애들한테 그렇게 배워온 애들한테 정색하면서 막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기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뀐다가 반대로 바뀐다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그럼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혹은 방향이 뒤집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진짜 정말 그 고등학교 수업 안 해보신 선생님들, 고등학교 커리큘럼 모르시는 혹은 그 수학에 대해서 진짜 어설프게 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 부등식 처음 알려줄 때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P 또는 P, 나 P이고 Q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 P는 뭡니까? 나 P의 조건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Q는 그대로 Q로 가니까 Q의 조건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아까 집합에서 뭐라 그랬죠? 부등식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수직선 그리세요. 수직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가지 말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고요. 다음 Q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해서 나오는 공통 범위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3번에서 여러분들 1-3번 하나 멘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위제 1-3번에서요. 실수 XYZ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 0이 되는 거를 성립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X와 Y와 Z는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라는 뜻이죠. 그걸 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건으로 바꿔서, 이게 명제로 바꿔서, 말로 바꿔서, 문장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대표 유형 2번은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 유형 3번은 P이면 Q가 참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뭐 하면 된다고요? 진리집합 구해보시면 됩니다. 대표 유형 3번 같은 경우에 진리집합을 직접 구해보신다면 기억에 대한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X가 0이거나 Y가 0인 거죠. Q는요? 같은 말이네요. X가 0이거나 Y가 0인 거죠. 니은은요? P 조건은 뭡니까? X는 0이거나 3인 거죠. Q라고 하는 건 X는 0인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P 조건 말고 Q 조건에 대하여 해석할 때에 얘랑 연관지어서 써주신다면 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 값이 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한 놈이 1보다 작은 놈이 있다면 반드시 한 놈은 1보다 커야만 한다가 틀린 말이죠. XY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되고 아니면 이 경우도 되죠. 그래서 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조심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쭉쭉쭉 넘어갑시다. 아, 저 3-3번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3-3번이요) P가 무슨 뜻이에요? A가 0이고 B도 0이다라는 뜻이죠. Q는요? A는 B이다죠. 그러면 R은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한 건데 저거 절대부등식에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으로 바꾸게 되면 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등식은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와 B가 모두 0일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R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무슨 뜻이에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뜻입니다. 땡냐? 또 넘어가자잉. 대표 유형 4번도 동일합니다. 뭐로 하시면 된다고요? 진리집합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냥 다 진리집합으로 푸시면 돼요. 대표 유형 5번도 진리집합과 관련해서 네, 문제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유형 6번보다 저 여기서 6번이 아닌데
아, 6번이 아니구나. 6번 같은 경우에도 네, 조건에 맞도록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표형 7번에선 대표형 7번은 그럼 또 뭐예요? P이면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럼 결국엔 뭘 그려서 부등식의 영역을 확인하여 쓰시면 되겠다. 그죠? 거기 밑에 탑 솔루션에서도 나와 있다. 부등식의 포함 관계는 수직선을 이용한다. 제발 수직선을 이용해라. 제발. 식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줄 말이 무기는 다양해야 해요. 즉 해법이 다양해야 해요. 즉 풀이 과정 자체를 한 가지로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뭐 식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형을 보고도 식으로 풀 수 있어야 하며 도형을 보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어야 하며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동시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 같은 경우도 부등식을 보자마자 식으로 그걸 머리 싸매면서 할 게 아니라 수직선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요. 그래도 뭐, 네. 대표 유형 8번. 참거짓을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 플러스 y, xy가 모두 유리수이면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에서 부정을 가질 수 있죠. 어떤 형태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라고 쓰듯이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에 대하여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경우에는 더하면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가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네. 4번인가요? 이거 답이 한 개가 아닌가요? 더하는 거죠? 4번 안 되죠? 1번만 됩니다. 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8-3번이요. 너네가 한번 읽어보시고 구해보실래요? 그리고 이거 답 몇 번인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3개인 걸로, 3개인 것 같은데 혹시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번 하나예요? 제가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P 또는 Q라고 하는 거는 A, B, C, D 몽땅 다 포함이죠. 그 중에서 R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거짓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R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A도 되고 B도 되고 E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답 1번일까요? 전 이거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답이 1번이 맞나요? 아니면은 2번, 5번도 되는 게 맞을까요? 자네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인 겁니까? 어때요? 오류가 맞는 거 같나요? 그죠?
이거를 진리집합상으로 확인하시면 P 또는 Q가 R의 부분집합이냐라는 뜻인데 왜 답이 1번만 답이죠? 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 생각엔 이거 문제가 오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3층 내려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됐다는데 맞아요? 라고 한번 찔러보세요. 내가 시켰다고는 하지 마시고. 니네가 넘어갈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친한 선생님이셔서 아마 나한테 찾아가고 너희 새끼라고 할 게 뻔하거든요. 살려주세요. 저보다 대빵 형이라서 개기면 뒤집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자, 대표형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역,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사실은 여러분들 개념 유형이 아니라 알구전 또는 그림 같은 경우에서 이 교재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명제에 대하여 역을 써라. 다음 명제에 대하여 대우를 써라. 막 이런 거 수두룩 빽빽하게 연습을 시키긴 해요. 겁나 귀찮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역을 하건 대우를 하건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대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집합이잖아요. 자, 집합으로 돌아가서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죠? 전체 집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9-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부정을 할 거면 혹은 대우로 할 거면 거기서 새 실수 x, y, z에 대하여 라는 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전체 집합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대전제라고 해요. 큰 전제 안에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그 전제 안에서 가정과 결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을 하건 그러니까 대우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뒤집으시면 안 돼요. 3번도 마찬가지죠. 자연수라고 하는,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수를 부정하진 말자고요. 자, 그럼 9번에 1번.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에 대한 역은 뭐죠? 대우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라면 넓이가 같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죠? 넓이가 같더라도 모양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x랑 y가 다르면 xz와 yz가 다르다. 틀린 말이죠. z값이 0일 때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요. 자, 3번. 자연수 n이 짝수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는 24의 배수이다. 결국엔요. 다음 명제 중 그 대우가 참인 걸 고르라고 할 때 대우 명제를 꼭 뒤집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게 아니라 원명제가 편하면 원명제에 대한 그 참거짓 그 판별이 더 쉬우면 진리 판별이 훨씬 더 쉬우면 그쪽으로 하신 다음에 대우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자연수 n이 짝수이면 24의 배수다. 24의 배수가 아니면 쟤는 짝수가 아니다. 어떤 게 더 편할까요? 한번 볼게요. 8번에 9번에 3번 3번인가요? 4번인가요? 자, 9번 같은 경우에 n이 짝수이면 2k 곱하기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2는
24의 배수를 부정해 봅시다. 뭐예요? 이거를 역을 취하시면 2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n이라고 하는 건 짝수가 아니다. 얘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바꿔서 보실 수 있겠죠. 참고로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은 6의 배수가 맞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할까요? 뭐 여러 가지 넣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6의 배수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2와 3의 배수 중에 하나여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K가 3, 6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n 플러스, 6p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6p일 때, 6p 플러스 2일 때, 6p 플러스 3일 때, 6p 플러스 4일 때, 라는 식으로 5가지, 6가지를 직접 계산을 해보신다면, 6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6p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2의 배수가 되고요. 12 플러스 2의 3이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돼요. 이거 2와 3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6p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2의 배수가 여기서 나왔고 플러스 3이 되니까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옵니다. 2, 3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여기서 나오고 2의 배수가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여기서 10 아니죠. 여기서 플러스 6이니까 이 째로 6p 플러스 5라는 거 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의 배수가 바로 통으로 튀어나옵니다.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일 거고요. 나머지 더 볼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대우명제로 취하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24의 배수가 아니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24의 배수가 아니면 자연수에는 홀수이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어떤 수가 무한소수이면 그 수는 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은, 그럼 명제가 참인 걸 확인하고 역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8-3번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0번. 에서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명제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려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 명제 상태인 상황에서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10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뭘 이용한다?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면, 즉 참이 되는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버리면 좋겠다. 대우명제를 구하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면?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 같으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우를 구해 보니까 난이도가 확 떨어지죠. 아, K는 얼마면 되겠구나. 5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얘가 K-1이어야 되니까. 네. O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다른 상황, 지금 10-2번에 0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편할까요? 대우가 훨씬 편합니다. 부정을 해서 0이다 예, 인 경우를 구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대우 명제로 푸십시오. 대우 명제의 진리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리 조건? 진위. 참고지 판별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대표형 11번은 네,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필요 충분인 조건인 것은 네, 잘 한번 해보시고요. 집합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 저거 뭔 말? 12번을 해석해 보시면 뭐죠? 12번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해 보신다면 P 합 Q에서 R을 뺀 값이 공집합이에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 뭔 말이야? P와 Q는 R에 포함돼요 인 거죠. 왜? 그 포함 관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짠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 나온다. 짠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나온다. 그럴 때는 네, 짠 게 큰 거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다시 명제로 바꿔보시면 P 또는 Q이면 R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쵸?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죠? P와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 그리고 R 이라고 하는 애가 P 그리고 R 이라고 하는 애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아니죠? 그죠? 아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게 말로 헷갈리시면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내 맘대로 니들 멋대로 그려 보신 후에 항상 PQ 사이에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 영역을 넣고 고민하세요. 이런 상태로 식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확인하시면 되죠. 왜요? P가 R의 부분집합인가요? 2번 Q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Q는 R의 부분집합인가요? 3번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3번 P 또는 Q가 R의 부분집합인가요? 4번 P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Q의 부분집합인가요? 그 다음 5번 Q는 P 또는 아니 충분조건이다. Q라고 하는 애는 P 또는 R에 대한 부분집합인가요? 뭐 이런 문제로 집합 문제로 아예 바꿔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P와 R의 교집합은 P가 될 거고요. 그 P는 Q이기 위한
부분집합이 되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모릅니다. 자, 대표 유형 13번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대표 유형 13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 결론은 그러니까 그 P와 Q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P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P라고 하는 애가 x-3이 0이 아니다 얘가. Q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가 0이 아니래요.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얘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일로 간대요. 이게 맞대요. 그러면 뭐예요? not p가 not p는 뭔데요? x-3이 0이죠. not q는 뭔데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는 0이죠. 부동호봐야? 네. q에서 p로 갔으니까 not p에서 q로 가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시면 훨씬 쉽게 A 값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사이의 관계. 이것도 14번도요. 진리집합을 가질 PQR, 집합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되면 집합 문제는 대부분 다 99.9% 뭐로 푸는 게 낫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 유형 15번 문제, 그 15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확인하냐면 명제 자체로 또는 대우 명제를 통해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일렬로 연결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라고요? P면 Q이고 not R이면 not Q라고 되어 있으니까 Q이면 R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not P면 R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2번도 어떻게 바꿔서 P면 not Q, R이면 Q. 그러면 P면 not Q, E면 not R이 되겠죠. 이렇게 일렬로 일단 연결해놓고 그거에 맞게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뒤로 바꾸든 어쨌든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일렬로 연결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3단원법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도식화 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작정 그거에 대해서 맞춘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16번을 딱 보고서 소감, 이게 수학이야? 수학이더라고요. 16번을 보고 난 소감, 16번도 수학이다. 수학으로 만들어줘야죠. 뭐로 해야 돼요? 기호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니셜을 정하죠. 뭐라고? P라고 할까요? (16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P라고 할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Q라고 할게요. P이면 Q이다래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라는 조건이 하나 생각났네요. 컴퓨터라고 하는 걸 R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거기 두 번째 조건은 뭐란 얘기예요? not
P이면 not are 이래요. 자, 식으로 바꾸고 기호로 바꾸는 순간 뭘로? 3단론법상으로 R이면 P이고 P면 Q이다 가 되겠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대요. 그래요? 그렇대요. 자, 그러면 다음 좀 반드시 참여 명제는 뭡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반대 방향으로 못 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2번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시작 자체를 못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못 간다고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맞는 말이죠. 3단론법상으로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까지는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17번까지 한번 싹 풀어주십시오.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